저는 이제 그 오늘 세미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들으면서 이제 느낀 바가 많은데 연결도 되고요. 제가 제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린 다음에 그 플로어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최기옥 교수님께서 그 다양한 정서 조절 방법을 알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울하거나 그럴 때 뭐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데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술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문제도 많아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서은국 교수님도 그 사회적 존재로서의 가치가 높아져야 한다. 근데 그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곳 저곳에서 상대방을 인정해주기보다 너무 깎아내리는데 치중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크타이들이 나의 그 사회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많이 인정을 해줘야 우울하지도 않고 행복하고 정신 건강도 이제 좋을 텐데 너무나 많은 위크타이 미디어로 보건 아니면 그냥 직접 보건 그런 곳으로부터 뭐랄까요, 안 좋은 것들을 공격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좀 작은 그 너치 형태라도 이렇게 좀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서가 우울해지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 우울한 정서를 좀 행복한 정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또 다양하게 알지 못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악순환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 커뮤니케이션 그 세미나나 이런 데서 뭐 이것저것 많이 듣다 보니까 건강을 그러니까 신체든 정신이든 이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한 개인만 치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 전체의 환경을 바꿔야 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 이것을 바꿔야 그러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리기보다는 인정해주고 그리고 좀 모든 사람이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단점을 중심으로 보기보다 장점을 중심으로 보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때 정신건강의 비율도 줄고 자살률도 줄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스트롱 타이의 경우에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고 하신 말씀도 결국은 그 전반부 세션에서 30, 40대 남성들이 왜 자살률도 높고 그러니까 견디기가 힘든지에 대한 설명의 일부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성할 때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고 힘은 들었지만 정말 노력한 만큼 보람이 있는 그런 세미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 지금 이제 세 토론자분들이 모두 이제 다른 영역의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텐데요.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제 아까 권대익 기자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원래는 조현병이라는 단어가 옛날에 정신분열병이라고 지칭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편견 때문에 변경이 된 것도 이제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를 좀 찾아보거나 진행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어가 사실은 이거를 정신건강이라고 언급할 때와 정신질환이라고 언급할 때와 또 정신장애 그리고 정신병 등으로 이제 용어가 되게 포괄적이어서 언급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사실은 세부적인 의미도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도 지침을 이제 개발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궁금한 것은 과연 그 여러 가지 용어들 중에서 저희가 뭐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연구를 하면서 가장 좀 추천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용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문제는 언론 준칙을 만든 데서 고민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이라는 단어와 정신건강이라는 단어 등등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은 편견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또 법적인 용어로 돼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뭐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정신건강의학과라고 과명은 법적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바꿀 수 있는데 과거에는 정신과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정신과에 간다고 이렇게 하면 당장에 우선 특정하게 좀 편견을 보는 시각을 줄이기 위해서 학회수로 정신건강의학과로 해서 조금 개념적으로 좀 누그러뜨리고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무슨 정신검진이라거나 카운셀링 개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이 일반 사람들이 편견을 좀 덜하는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뭐 추천한 거는 법적인 용어로서 이제 정신질환이라는 쓰지만 되도록 정신건강이라는 단어를 좀 추천한 분위기고 언론 준칙을 만드는 과정에 큰 제목도 정신건강 언론 준칙으로 확정한 건 아니지만 정신질환이란 말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병적인 느낌을 주니 정신건강 언론 준칙이라는 정도로 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미나 그 제목을 정할 때도 고민을 거듭하다가 정신건강 바로 보기 네,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혹은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우리 황 부장님. 예, 그 서홍국 교수님한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어떤 행복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자기 가치가 또는 이제 위크타이를 통해서의 어떤 그런 크로스 릴레이션십을 계속 유지하는 게 이제 행복의 어떤 조건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아무래도 행복하면 그게 이제 정신 건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어떤 실제적인 릴레이션십보다 이제 어떤 가상 공간,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떤 그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서 거기서 뭔가 그런 행복을 추구하려는 행동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사이버 공간에서의 네트워크가 결국은 인간을 좀 더 소외시키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또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외래에서 보는 환자 중에 그런 조현병 환자는 사이버 그 소셜 네트워크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가족들하고는 거의 소외돼 있고 그러다 이제 어떤 스키조프레니아 증상도 이제 심해지는 그런 상황을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회 심리학자로서 최근에 이렇게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 이런 어떤 릴레이션십을 추구하면서 거기서 뭔가 행복을 얻다가 좌절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과연 우리의 행복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 분야에 대한 연구들이 요새 사회심리학에서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냥 큰 결론은 뭐 이런 흐름이 아닌 것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 사회적인 욕구가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충족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게 뭐 사이버 월드를 통해서 그게 유일한 어떤 통로인 경우, 가령 무슨 뭐 인공위성에서 혼자 산다거나 남극에서 산다거나 할 때는 인터넷을 안 하고 페이스북을 안 하는 것보다는 페이스북으로나마 가족과 통화하고 하는 것이 확실히 뭔가 포지티브한 이펙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고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환자분이나 대부분은 진짜 사람을 만날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차선책이 되고 이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회적인 경험이 이제 순위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 그거는 많은 경우는 대부분 훨씬 좀 부정적인 장기적으로 그런 어떤 심리적 여러 행복은 물론이고 여파가 있다라는 것이 많은 논문들의 지금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제가 이걸 되게 체계적으로 혹은 커다란 스케일로 한 연구 중에 하나가 덴마크에서 어떤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아주 간단해요. 실험 절차가 너무 간단한데 평소에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작위로 한 그룹에는 그냥 페이스북 일주일 동안 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그룹은 그냥 너 페이스북 하던 뭐 횟수 그대로 해라. 그래서 일주 뒤에 여러 가지 어떤 정서적인 느낌,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감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해보면 일주일 동안 페이스북 세계를 떠났던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무슨 뭐 긍정적인 정서라든지 부정적인 정서 다각도에서 계속 페이스북을 했던 사람보다 훨씬 좋게 나오거든요. 물론 그게 일시적인 효과인지 그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짧은 쇼텀이어도 확실히 과한 이런 페이스북에 대한 의존 그것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결국 진짜를 이제
대치하는 어떤 수단으로까지 그게 의존이 되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무엇보다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추구하는 욕구가 아까 뭐 남극에 혼자 살면 정말 되게 어떤 순수한 소셜 니드를 충족시키지만 대부분의 페이스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덜 건강한 모티베이션, 뭐 가령 나에 대한 과시욕이라든지 내가 어떤 뭔가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 뭔가를 나의 존재감을 표출하고 싶어 한다거나 등등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총점에서는 그렇게 좋은 어떤 과한 의존도는 좋은 것은 아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시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